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2주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성장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배운 7가지 습관 중 하나를 골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어제보다 나은 지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잘해주셨어요. 오늘은 그 여정의 2번째 장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네트워킹의 힘이었습니다. 버진 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비즈니스의 핵심은 관계라고 말했죠.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꼽았습니다. 브랜슨은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중요한 정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그의 엄청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죠. 또 다른 예로 링크드인의 창립자 리드 호프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는 당신이 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까지 포함한다고 말했어요. 호프만은 매주 새로운 사람을 한 명씩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창의성이 23% 높고 승진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더 나은 직업 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링크드인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을 팔로우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해보세요. 업계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세요. 이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소모임 같은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네트워킹은 단순히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치를 제공할 때 그 가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2번째 주제는 창의성 키우기였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의 이 말은 창의성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의 전 CEO 로버트 아이거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창의적 사고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이는 디즈니의 혁신적인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죠. 또 다른 예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4-5시간 동안 글을 쓰고 그 후에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루틴이 그의 창의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꿔볼 때예요. 창의성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45% 향상되고 업무 생산성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뇌과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창의적 활동을 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증가하여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15분씩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세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구글은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로운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통해 여러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죠. 색다른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매년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세우는데
이는 그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해 보세요. 이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고 이것이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시도해보세요. 구글, 애플 등 많은 혁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을 권장하는데 이는 창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창의성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있는 창의성을 깨워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미디어 거물 오프라 윈프리는 훌륭한 의사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그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경청 능력이었습니다. 오프라는 인터뷰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때로는 침묵을 활용해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기술을 간단하고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죠. 천국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아이팟 속에는 기술적 세부사항 대신 사용자 경험을 강조한 훌륭한 의사소통의 예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뛰어난 의사소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중연설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활용해 청중과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냈고 이는 그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죠. MIT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생산성이 50%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40%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35%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인 엘버트 메라비안 박사의 7-38-55 법칙에 따르면 메시지의 영향력은 단어가 7%, 음성톤이 38%, 비언어적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캡션 리스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마치 영화의 자막처럼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며 듣는 방법이에요.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너는 항상 늦어가 아니라 나는 기다릴 때 불안해져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더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등이 중요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상대방의 말을 적습니다. 이는 그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가 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 모든 참석자에게 준비된 페이지 문서를 읽게 합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그만의 방법이죠. 감정 지능을 키우세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높은 감정 지능으로 유명한데 이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의 큰 특징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의사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보면 여러분의 관계와 경력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매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하죠. 그는 인터뷰에서 명상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리아나 허핑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과로로 인한 탈진 후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슬립 레볼루션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죠. 그녀는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테니스나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내 정신을 맑게 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불안 증상을 63% 감소시키고 우울 증상을 55%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뇌의 스트레스 조절 중추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운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뇌의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수면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30% 더 침착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는 캄 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매일 45분씩 운동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제프 베조스는 하루 8시간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깊은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애플의 팀 쿡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싱크 위크라는 것을 가지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만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걱정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검소한 생활 방식은 유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57년 전에 구입한 집에 살고 있으며 고급차 대신 평범한 차를 탑니다. 이런 습관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대신 그는 자선 활동의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흥미로운 예입니다. 그는 혁신은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정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죠.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자산이 평균 41% 더 높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 75억 달러 이상에서는 소득 증가가 행복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돈 그 자체보다는 재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는 재정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장병 위험을 13%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50-30-20 규칙을 따라보세요.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에, 30%는 개인 욕구에, 20%는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는 거죠. 이 방법은 많은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주의하세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회사 초기에 신용카드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신중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당신의 수입이 한 곳에서만 나온다면 당신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재정 교육에 투자하세요. 애플의 팀 쿡은 우리는 모든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관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관리는 큰 결정만큼이나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6번째 주제는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끊임없는 학습을 꼽았죠. 그는 로켓 공학을 독학으로 배워 스페이스X를 창립했습니다. 머스크는 당신이 읽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도 열렬한 독서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에 서평을 올립니다. 게이츠는 오늘날 당신이 아는 것의 대부분은 20년 후에는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예도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유년 시절을 겪었지만 독서와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오프라는 교육은 자유로 가는 여권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은 인지 능력 감소를 32%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로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봉이 평균 35%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지속적인 학습이 경제적 성공과도 직결된다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는 더욱 놀랍습니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이 높은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승진 확률이 89%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워렌 버핏은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고 말하며 하루 500페이지씩 읽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세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며 회사 내 학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출퇴근 시간에 교육용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보세요. 애플의 팀 쿡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기술 학습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리처드 브랜슨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단 학습을 멈추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셋 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변화는 희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닉 부이치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닉은 장애물이 아닌 기회를 보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브랜슨도 긍정적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기회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회를 만들어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250개 이상의 회사를 성공시킨 원동력이 되었죠. 긍정적 마인드셋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13%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평균 12%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31% 더 높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 마인드셋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긍정적 마인드셋을 장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다고 합니다. 이 습관이 그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세요.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는 경기 전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이 그녀를 23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으로 이끌었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기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발명에 1년번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1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 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어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세요.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 마인드셋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긍정적 마인드셋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2주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의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10년의 변화를 과소평가합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성장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배운 7가지 습관 중 하나를 골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